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항온 장치를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두이노란 다양한 센서를 사용해서 외부 세계의 물리적인 입력값을 받아들여 다양한 출력 형태, 움직이는 형태도 되겠고요. 빛, 소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두이노를 활용하면 출력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동화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항원 장치를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요. 우선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필요한 재료는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 항온 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주변에서 또는 아두이노 부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이제 높여줘야 되겠죠. 이 온도를 높일 것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라는 점에서 다양한 뭐 어떤 그런 가열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한 전원 말고 이제 건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발열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것 같이 세라믹 히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세라믹 히터에는 여기에 필요한 전압과 전류량 즉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압 같은 경우는 5V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소비 전력으로 사려면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재원을 보자면 이 각 핀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40mA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라믹 히터를 사용할 때 최소한의 전력 소비 장치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게 아두이노 그 핀에 바로 연결이 돼서 이 발열 장치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와 같은 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활용할 이 릴레이는 이 채널짜리입니다. 이 채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릴레이가 일종의 스위치인데 아두이노에서 이 릴레이를 켰다 껐다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켜고 끄고 하는 장치가 한 개만 연결되는 것은 1채널이라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장치를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들어 볼 거에서는 요런 세라믹 히터를 이제 제어 껐다 켰다 하는 것이라서 릴레이 1채널만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릴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부득이하게 2채널짜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릴레이도 1채널짜리들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상황에 맞게 이렇게 릴레이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열장치 세라믹 히터가 있다면 이제 항온장치라는 게 어떤 공간 안에서 열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게 있을 때는 내부에 올라가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요런 컴퓨터 쿨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이쪽에서 이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방출시키는
형태.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쿨러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 쿨러가 컴퓨터 내부에 여러 가지 전기 장치의 작동으로 해서 내부에 뜨거워진 열을 외부로 빼는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되는 장치니까 쿨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세라믹 히터나 쿨러랑 여기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5V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격 그런 전력, 소비 전력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두이노에서 5V가 나오는데 이런 쿨러나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는 뭐 12W 그리고 뭐 이런 너무 높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이 릴레이를 사용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건전지로만 하려면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이 쿨러 같은 경우는 5V에서 작동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3W 3W 정도 소비 전력이 있으면 여기 가열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온 장치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했을 때 여러 이제 아두이노에는 온도 센서들이 많은데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아두이노 온습도 센서, 뭐 DHT1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부품에서 온도 부분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두이노 특징이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면 여기 보면 정전압 회로로 인해서 이제 여기와 연결된 전기 부품의 5V 최대 5V를 인가를 시켜줄 수 있는, 즉 5V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극성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형태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같은 경우는 5V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화 장치라는 개념에서 여러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클립 형태로 전기 흐르는 클립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외부 이 바깥쪽 이 외곽부의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가로로 나져 있는 5구멍은 같은 클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전기 부품 뭐 전선끼리 연결할 때 피복을 벗겨서 감거나 아니면 전기 부품 연결할 때는 뭐 납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멍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기가 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는 이런 릴레이를 사용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전지에 별도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각 핀에서 40mA라는 매우 작은 전류를 이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품으로. 그러게 되면 여기 보면 이 쿨러 같은 경우도 5V 전격 이제 재원을 보면 이제 5V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방향이라든가 속도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터 드라이브 보드 같은 경우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모터, 그러니까 이 대형 모터나 굉장히 고속으로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이 큰 모터를 빼고 일반적인 모터를 돌릴 때 사용하는 모터 드라이버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핀에서 이제 요쪽에서 아두이노랑 연결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터를 연결을 하는데, 즉 전동기 뭐 모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모터 부분은 이제 극성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향만 바뀌긴 하는데 이렇게 두 가닥 전선이 나와 있는 것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모터의 회전과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이 세라믹 히터하고 이 릴레이를
릴레이와 이 전원 공급을 연결하는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를 보시면 이쪽에는 GND, VCC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은 아두이노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품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드보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침 형태로 되죠. 뭐 수라고도 하는데 여기 구멍 형태에서 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전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에서 5V 출력 단자를 이쪽에 전원 공급 플러스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우노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GND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한데 이것도 브레드보드를 어차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여기 출력 때는 이제 5V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구멍이 전부 다 5V 즉 플러스가 됩니다. GND는 이 위에 가로로 된 부분이 전부 다 마이너스 GND 즉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두이노에 사용하는 부품들이 공통적으로 VCC, G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극성에 맞게끔 연결을 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VCC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GND 연결하죠. 같은 극성 이제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아두이노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여기 릴레이에 전기가 공급되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고 여기 열려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릴레이에 in 1, in 2 이렇게 있는데 in 1 같은 경우 여기 in 1 여기는 in 2 그래서 요쪽과 여기 보이시겠지만 요쪽 하나 이 핀에 여기에 아두이노 특정 번호에 연결하면 이 아두이노 제어 이제 코딩에 따라서 릴레이를 요쪽 그러니까 in 1번 연결하면 요쪽 부분을 제어를 하는 거고 in 2로 하면 요쪽 부분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요렇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죠, 모양이. 요쪽 부분을 이제 normal open이라고 해서 항상 열려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노 보드에서 신호를 보내면 릴레이에서 받아 LED나 모터를 동작을 이제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즉 전류가 흐를 때 어떤 부분을 동작시키고 싶을 때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는 계속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보통 이제 COM 뭐 common port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normal open NO나 이제 NC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되는 이게 스위치 구조하고 같아요. 어차피 이 릴레이도 이제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연결돼야 되고 내가 이제 신호를 줬을 때 이게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은 신호를 줬을 때 차단해 주느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쪽은 신호를 줬을 때 작동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신호를 주면 차단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라믹 히터를 계속 가열시키다가 온도가 이제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차단시켜 주면서 쿨러가 자, 이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히터 그리고 이런 건전지 부분과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보면 자, 이 세라믹 히터와 이 건전지를 릴레이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릴레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호를 보냈을 때 아니면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때 이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기 가운데 common port라고 해서 COM 이 가운데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건전지하고도 이제 연결이 이제 돼야 되겠죠.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하나가 이제 나와 있죠. 여기 피복 벗겨진 채로 나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열이 되다가 신호를 보내면 이제 꺼지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지금 이 건전지에서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세라믹들을 만져보면 이제 가열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뜨거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게 계속하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건전지를 하나를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라믹터든 이런 피복 전선이 벗겨진 부분이 이런 데 연결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노출된 부분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뭘 연결해야 되느냐?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래서 온습도 센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핀이 3개입니다. 여기서 보면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하기, 즉 VCC예요. VC.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VCC 해서 플러스 쪽에 연결한 거 있죠. 그것처럼 플러스는 요렇게 요 부분 그렇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은 여기 보면 가운데는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센서 입장에서는 이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값을 아두이노로 보내준다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연속되는 값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아두이노에서 여기 이게 전원부, 그 다음 디지털 입출력부, 그 다음 여기는 아날로그 입력부가 있는데 이제 A0부터 A5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0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온도 제어라기보다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가열된 부분을 이제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쿨러 작동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모터 드라이브 보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듈이죠. 요거와 이제 연결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면 VCC, D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CC 부분을 이제 연결할게요. 여기 VCC 여기죠. 여기는 이제 브레이드보드 잡으신 프레스 부분. 다음은 GND 부분. GND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우선 전기 공급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2개 핀이 있는데 2개 핀 이쪽을 연결하면 여기 요 부분에 모터를 연결해서 제어를 하는 거고 이쪽은 이쪽에 연결된 모터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왜 2개 핀이 있냐면 이 모터 드라이브 모듈 이런 것은 작동 원리가 이 전압 차이, 그러니까 전위차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주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두이노 이제 우리 코딩을 할 때도 이 연결되는 핀에 전위차
발생시켜주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 둘,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두 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코딩을 할 때 5번과 6번을 활용할 겁니다. 아두이노 핀. 자,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좀 활용하신 분은 이제 여기에는 PWM이라고 해서 펄스폭 변조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디지털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처럼 신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식인 PWM 방식, 펄스폭 변조 방식이라는데 요쪽에가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총 6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5번, 6번을 사용함으로써 이 쿨러의 회전 속도까지 제어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5번과 6번에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터 모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이런 드라이버로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 끼우고 다시 조여주는 단열이 잘 되는 공간에 이제 요거를 각각에 맞게끔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건전지 공급을 세고 여기 아두이노도 역시 별도의 전원 공급 건전지로도 돼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릴레이 평상시에는 계속 전기가 흐릅니다. 흐르면 여기가 이제 가열이 되겠죠. 예. 그 온도를 요 온습도 센서에서 온도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온도를 감지를 했을 때 내가 설정된 온도를 넘어가면 릴레이가 차단을 시켜줍니다. 차단을 시켜주면 그 다음 내 코딩으로 어떻게 할까요? 차단을 시켜줌과 동시에 이 모터 모듈에서 신호를 보내줘서 요 쿨러가 돌아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다가 기준 설정된 온도보다 떨어지면 다시 릴레이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가열이 되겠죠. 또 높아지면 릴레이가 차단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터 모듈에서 이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딱 하나가 선이 남아 있는데 즉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아두이노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 8번 핀으로 이 릴레이를 제어를 하겠습니다. 자, 회로는 이상으로 끝났고요. 다음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두이노 우리 이제 코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케치라고 하죠. 우리가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데는 요즘에 편리해져서 블록 코딩 방식도 있고 우리는 심지어는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이제 엔트리라든가 스크래치 이런 부분에서도 블록 형태로 아두이노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스케치로 작동을 시켜버리는데 이제 스케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모든 그 아두이노 스케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항온 장치와 관련된 이제 코딩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샵 인클루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 어떤 부품을 쓸 때 좀 쉽게 사용하게끔 하는 그 명령어, 그 고유 명령어를 또 사용을 하려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어떤 C 언어 체계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이것을 간단한 짧은 이런 명령어로 이런 부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DH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수도 센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센서를 만드는 그쪽 개발자가 이 부품을 사용하기 쉽게 된 명령어 체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아두이노 부품을 살 때
센서를 살 때 그 센서에 보면 그 사이트에 보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zip 파일 형태로 받아서 여기 보면 스케치 이런 부분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게 있는데 zip 라이브러리 추가 이렇게 하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설치를 하니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온다. 해당된 파일을. 그리고 def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의를 하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정의를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define 요거 이 해서 이 DHT 핀 A0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옴스톡 센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아두이노 A0 아날로그 J로 0번 아날로그 0번에서 연결해서 신호를 이제 보내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DHT에서도 이 타입들이 11도, 11, 뭐 22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DHT 1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품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센서를 구매할 때 이게 DHT11인지 DHT20인지 이것을 구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DHT 모델에서도 11 모델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함수 형태로 해서 쉽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DHT 핀, DHT 타입 이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형태죠. 자, 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보이드 셋업. 이 셋업문 같은 건 처음에 이제 우리 쪽 소위 말하는 세팅한다, 설정을 해준다 하는데 요것은 제일 처음에 아두이노 이런 스케치를 칠 때 한 번만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리얼 비기닝. 이거 시리얼은 뭐냐면 시리얼 이제 통신인데 우측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 값들을 즉 여기서는 무슨 값을 보겠어요? 이제 온도 값을 보겠죠. 온도 값을 보면서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보면 이 아두이노 스케치, 아두이노 코딩은 항상 이 전기 회로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제가 아두이노 우노의 8번과 연결해서 제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8번 이제 핀 모드에서 이제 8번 이게 아웃핀,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풋은 아두이노 우노에 입력을 하는 형태, 그 센서가 되겠죠. 이거는 출력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에서 릴레이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안 보내는 거에 따라 릴레이가 작동을 하는 거고, 핀 모드 5번, 6번은 아까 뭐랑 연결했어요? 모터 드라이브 모듈과 연결해서 이제 쿨러 회전을 위한 핀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 센서를 연결하는 게 이게 A1이 되어 있는데 A1이 아니고 A0이죠. 자, 보이드 루프. 그러니까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보이드 셋업, 보이드 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루프는 말 그대로 무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원만 들어오면 이게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딜레이 2000 이건 2초 간격으로 계속 이제 이것이 작동이 되게끔 돼 있는 거고, int t 여기 t는 뭐냐면 이게 dht.read tempera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이 유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t에 이 dht에 이 온도값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건 read temperature 이렇게 돼서 이건 온도값을 대응시키는 거고 습도값을 대응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온도값만 하기 때문에 이걸 해버린 겁니다. 다음에 serial printer temperature는 이렇게 해서 t가 이제 아까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출력하고, 프린트가 아까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연결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런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를 출력하고 그 뒤에 C를 붙여라. 왜? 온도 있죠. 온도 C 붙이고 그다음 ln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엔 엔터 칸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T가 18.0보다 이상이다. 즉 18도보다 이제 이상이면 온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 5번, 6번, 255, 제로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뭐니까 이제 아두이노 디지털부에서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형식으로 출력한다 했죠. 근데 이제 회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 전이차를 발생시켜 주는데 전이차가 255면 이게 5V가 인가되는 거고 0이면 0V입니다. 자, 255가 왜 5V 최대값이 인가되느냐면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입력은 10비트, 출력은 8비트입니다. 그래서 8비트에서 2의 8승은 256해서 이게 0부터 대응되다 보니까 255 하면 최대값으로 요거를 출력을 해주고 있구나. 즉 5V가 인가되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0이면 자, 이 전이차가 5V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돕니다. 자, 이게 만약에 뭐 한 180 정도 되면 그만큼 이제 다운이 돼 가지고 뭐 한 3.7, 뭐 한 4V 정도 이렇게 되겠죠. 즉 되면 최대 돌아가고 디지털 라이트 8 이게 뭐예요?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거죠. 딜레이 작동시키는 것은 0. 이거는 이제 릴레이를 작동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리고 이 디지털 라이트 요거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5번 6번 요런 부분은 이제 0V 0V 하면 이게 회전은 안 되겠죠. 반대로 이제 255, 255도 이 전이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작동되는 형태를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전원이 연결이 됐습니다. 모든 부품에 전기, 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회로가 연결돼요. 즉, 뭐냐면 정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성이 맞게끔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앞서 짠 이 코딩을 이제 아두이노 쪽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